다둥이 부모들의 희망.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계신 전종관 교수님 모셔서 다둥이 부모들의 희망으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다가 3월부터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서 분만, 임신 중 관리, 그리고 분만 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종관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몇 명이나 아이를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일하신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한 2만 5천 명 정도 아기는 받은 것 같습니다. 2만 5천 명이요. 2만 5천 명이요? 오, 그럼 뭐 30년만 잡아도 1년에 800명? 어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다둥이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제가 뭐 이미 다 선생님 교수님의 이제 명성은 다 알고 명성을. 있어서 그래서 혹시 여쭤보면은 쌍둥이, 새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몇 번이나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은 하시는지? 다둥이는 몇 번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다둥이는 지금까지 쌍둥이는 한 4,500번 정도, 그리고 4,500번. 새쌍둥이는 한 600번, 그다음에 넷쌍둥이는 한 15번, 예. 다섯 쌍둥이는 한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와. 쌍둥이 아니 네 쌍둥이도 15번이나.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러면은 아이 한 명은 안 받으세요? 한 명 받은 애가 더 많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단태아 많이 받습니다. 네, 2만 5천 명 받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대한이 민국이 만세도 만세. 우리 교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시겠어요. 예, 사실은 그 송일국 씨 어머니가 네. 사실 제가 미국에 학회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죠. 며느리가 새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한국 가서 보자고 그래서 그때 한국 가서 처음 봤었고요. 사실은 그 16주쯤 됐을 때 처음으로 셋 다 아들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송일국 씨가 병원에 왔는데 아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딸이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아들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그 방송을 보니까 세 명 다 너무 잘 컸고요. 그렇죠. 애들 키도 크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산모가 임신을 하고 있는 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태어나서 저렇게 잘 크는 거를 보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아기가 뭐 한 명, 두 명이 대부분인데 동년배로 세 명이 같이 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 올라가겠지만 앞으로 건실한 청년으로 잘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네. 아이들 한창 자랄 때 또 텔레비전에 나와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온 국민에게 육아의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건강하게 잘 받아주셔서 또 이런 일이 가능했네요. 네. 그 3년 전쯤에 왜 5쌍둥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도 그러면 교수님이 받으셨죠? 예, 처음에 맞아요. 군인 부부. 네. 처음에 다섯 쌍둥이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기들이 다 잘 있고, 근데 그 두 부부가 아기를 다 낳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부인과에서는 5명 어떻게 낳냐, 이러다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 두 부부가 뭐 일단은 너무 씩씩하게 우리는 다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5명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한 27주, 8주까지만 한번 견뎌보자.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빨리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다행히 엄마가 28주까지 임신을 유지를 했었고요. 네. 그때 양수가 터졌고 진통이 오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응급으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수술장 안은 굉장히 바빴죠. 네. 보통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소아과에서 3명 정도가 오거든요. 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1명, 그래서 한 명당 아기에만 4명이 들어가고 수술하는 사람, 네. 마취과 의사, 그다음에 그 서큘레이팅해서 도와주는 사람까지 해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기들이 다 잘 태어나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그럼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어요? 저 때는? 뭐 수술했으니까 뭐 바로바로 바로. 예. 바로바로 한 명씩 태어났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한 아이당 한 4명 정도 들어가면 여기는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한 30명은 들어갔습니다. 아, 의료진이? 예. 아유 그냥 수술실이 복닥복닥 했겠네요.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태어나면 아기들 트랜스포트 인큐베이터라 그래서 예. 수술장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 꼽는 자리가 봤더니 네 개밖에 없어서 네 칸. 그래서 그 꼽을 때가 플러그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가스나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가장 가까운데 하나를 더해서 겨우 5명을 다 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셨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러면 몇 명,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 아들이 마지막에 아들이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네. 딸해서 딸 마지막에 넷에 아들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머나, 아유, 어머나. 저 아들이 외롭지 않아야 할 텐데. 아니 근데 네. 저는 한 번에 한 명씩 해서 저는 4번을 낳은 거거든요.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이래서 4명을 낳는데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근데 한 번에 5명을 낳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예. 너무 힘듭니다. 예. 네, 사실 교수님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태아 전문가, 다둥이 그러니까요. 전문가로 명성이 대단하시잖아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다태아에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다태아에 관심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보면서 어떻게 쌍둥이에 관심이 있지? 이제 그랬었었는데 저는 이제 산부인과 중에서도 상과 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상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배운 바로는 첫째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으면 쌍둥이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쭉 거의 한 10년 동안 했었고요. 거의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 쌍둥이가 1년에 한 30에서 50명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초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숫자가 뭐 100명으로 늘더니 한 1, 2년 있으니까 또 200명, 또 1년에 또 300명 이렇게 계속 1년에 낳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늘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아마도 2000년대 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자연분만을 했을 뿐인데 네. 자연분만을 원하는 그런 임산부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산모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을 더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모들이 저를 전문가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병원 옮기시면서 맘카페에서 옮기셨대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는데 사실 네. 다른 병원에서도 상과 선생님들이 잘 받아주시지만 아마 다태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경험 많으신 분이 더 잘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난임 부부들 많아지면서 시험관 수술을 하면서 다태아도 늘었다고 들었는데 전 앞서 말씀하신 것이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 아이를 줄이라는 권유를 하기도 한다고. 예. 그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때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경우도 예, 있는 예. 건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 특히 난임병원에서는 3태아 이상이 임신이 됐을 때는 1명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 아기라도 잘 키워보자 해서 선택유산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거기 그 아이도 생명인데 아니 근데 교수님 아니, 생각은 그럼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생명은 다 소중한데 새 쌍둥이가 아무래도 쌍둥이보다는 더 힘든 거는 맞지만 네. 하나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기를 키워야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하고 거의 모든 아기들이 셋이면 둘로 줄이는 거 자체가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는 병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3명을 그냥 끌고 간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아기들이 잘 자라는지를 봤는데 오히려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유산을 시켰을 때 그 유산된 아기 때문에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유산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나는 3명을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네. 의학적 이유로 셋에서 2을 줄여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하여튼 아기들을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얘가 앞으로 어떤 애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맞죠. 각각의 애들한테 잘 다 기회를 줘서 애들이 한 번씩 잘 크는지 보는 게 부모와 우리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겠지만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한 수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아이들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네. 진짜 저희 집 둘째가 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그냥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니 제가 이제 커서 뭐가 될려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가 래퍼가 돼가지고 음원 수익이 났다면서 저한테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 대학교 아직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날 뻔했잖아요. 귀가 입이 이제 귀까지 찢어진 여자가 돌아다닌다고. 그게 저였어요. 사실 이 자랑 우리끼리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결국 방송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그럼요. 섣부르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아니 걔가 진짜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교수님 이게 또 뭐 5쌍둥이 뭐 대한민국이 만세도 있겠지만 또 기억나는 쌍둥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전에 그 4쌍둥이를 분만을 했었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아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분만을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애들이 그 이름이 영웅호걸이라고 아마 나와 있고요. 아, 네. 그 엄마가 저기 충북 쪽에 그쪽에 사셨던 분으로 제 네. 음성군 쪽에 살고 있었던 걸로 얼마 전에 기억하고 인간극장에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웅호걸 엄마 아빠 사진이고요. 결혼을 네. 하셔서. 오, 진짜 여러 개인 거죠? 오, 오, 4개 보여요, 4개. 오. 오, 아기집. 으아, 대박. 와, 진짜 배가 크긴 크네요. 정말 이 콩알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심장 소리는 어른같이럼 쿵쿵쿵쿵 뛰는데 어떻게 이거를 유산시킬 수가 선택 있을까? 유산을 권고 받으셨었고 아우, 이뻐라. 잘 아이고, 이뻐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애들 너무 건강하네요. 네. 이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또랑또랑해? 볼 사진? 네, 아들만 와. 내신가 보다. 아, 네. 야,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네. 앞서 산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선택적 유산을 권고받으셨던 그러면은 모양이에요. 아기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출산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그 엄마 거예요? 같은 경우는 25주 좀 지나서 저희 외래를 왔었고요. 예, 예. 제가 외래를 보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입원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하라 그랬더니 딴 병원에 다니다가 이런 상태로는 입원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처음 제 외래를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지방이셨고 그다음 서울에 왔다가 그날 와서 제가 그날 엄마가 앉아 있는 모습이 워낙 힘들어 보여서 입원을 시켰는데 네, 네. 그 다음 날 새벽에 양수가 터졌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쓰면서 끌고 있었는데 27주 좀 넘어서 첫째가 진통이 오면서 났어요. 네, 네. 그러고 그래도 어떻게 될래나 하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날 또 진통이 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애기는 엉덩이로 나왔었는데 걔도 그냥 받고 네. 그 다음에 진통이 없어져서 자궁 묶는 수술을 하고 예? 그리고 한 4주인가 더 끌었다가 이제 나머지 2를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분만을 했고 쌍둥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는군요. 따로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 셋째, 넷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더 엄마 그렇죠. 태안에 있게. 가능하면은 네. 그때가 27주 뭐 이럴 때였으니까 네. 뭐 일주라도 더 끄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 진통이 없는 상태라면 진통이 낫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경우 나머지 애기들이 뱃속에서 조금 더 끌어서 나면 네. 아무래도 합병증이나 이런 거는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첫째를 27주에 낳고 그 다음 날에 낳고 예,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있다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 중간에 뭐라 그러시던가요? 너무 좋대요. 예? 애기 2명 낳더니 이렇게 편하면 만 빠져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면서 너무 편하다고 입원해 있으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니 두 아이만 낳고 나서 두 아이만 뱃속에 있어도 이게 편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럼요. 셋째는 나는 넷째랑은 같이 태어났는데 형이랑은 한 달 차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거네. 아니 생년은 같은데 일이 달라. 그러네. 어머.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도 태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저는 한꺼번에 뭐 있습니다. 1, 2분 차이로만 예, 나는 건 줄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 영웅호걸 가족이 교수님께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영웅호걸 가족이 교수님께 영상 편지를 준비를 했어요. 깜짝 편지입니다. 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2011년도에 넷쌍둥이로 선생님께 진료받았던 영옥을 엄마입니다. 손 다쳤네, 손 제가 다쳤어 이미. 2011년도에 다둥이 넷쌍둥이 임신해서 출산한 병원을 찾고 있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입원은 어렵다고 하였고 제가 전종관 교수님 처음 뵀을 때 제 몸이 힘들기도 하고 지방이 있으니까 입원하자고 그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날 바로 입원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초보 엄마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았고 맨날 싸워. 걱정도 많았고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수님 항상 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저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후에 이 아이들을 건강히 낳고 막내딸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아유, 곳에 딸 나이까지 하나 더 아니 낳았네. 그러니까 내 아이 낳았다가 하나에 임신했을 때는 이건 발로도 낳지 뭘. 그냥 알 낳듯이 낳는 거지 뭘. 네? 그런 거 교수님, 아니야? 교수님 덕분에 많은 산모들이 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사실 상과 의사 선생님들은 늘 긴장 상태시겠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물론 이제 아픈 아기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건강한 아기들을 많이 낳고요. 그래서 요즘도 아기 낳을 때마다 아직도 조금 신은 납니다. 네. 사실 요즘 저출생 사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산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산부인과 그러니까 저출산에서 제가 봤을 때 산부인과 의사 역할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임신 중에 편안하게 엄마가 좋은 기억으로 임신을 보내고 아기 낳을 때도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보통 처음 임신할 때 아기를 여럿 낳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한 명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 낳는 거 이거 할 게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엄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중에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만도 가능하면 덜 아프게 분만을 하게 해서 임신과 출산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하면은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예비 엄마나 우리 임신부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제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임산부들은 절대 안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 출혈이 조금만 있어도 다 누워 있고 하거든요. 네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아기들은 엄마들은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출혈이 양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임신 초기에 출혈 조금 있다고 누워 있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되래가 되지 누워 있다고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활동이고 활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엄마의 삶이 유지가 되고 그런 합병증들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태교는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교가요? 여러분들 아기 키워봐서 알지만 다 큰 애도 교육이 쉽지 않은데 뱃속에서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빵을 먹나 밥을 먹나 떡을 먹나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요, 애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것 중에서 하나가 임신 중에 태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태담을 하면 아기는 어떻게 들을까요? 잘 듣잖아요. 한국말로 들을까요?
영어로 알게 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면 알겠지만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리거든요. 물속에 그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애가 한국말로 하는 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태교에 어떤 그 역작용이 있는 게 태교 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왜 생겼냐 거거든요. 엄마가 태교를 안 해서 잘못해서 생긴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태교 엄마가 스스로 본인이 애가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ADHD나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건가? 내가 임신 중에 일을 해서 생긴 건가?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요. 네. 예민하셔서. 그리고 태교는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태교를 한 애하고 안 한 애를 비교해서 차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 교수님 태교 얘기하다 흥분하셨어요. 예, 전 너무 화가 나요. 엄마들이 너무 괴로워합니다.